앞에서 책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책기와 연관된 다양한 질환들을 마치고 이제 3장 병이 오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책기가 생기면 순환이 안 되고 위로 열이 생기며 아래가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말하는 책기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내가 소화시킬 수 없는 무언가 과도한 것으로 인해서 막히고 정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자는 막힐 채자로, 즉 막힌 기운, 체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했다가 완전히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히고 정체되는 것이 누적된 개념까지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건강하다는 것은 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병들이 순환이 안 돼서 오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잘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위로 잘 올라가면 위아래가 소통이 되며 잘 순환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자, 병이 오는 원리로는 상열, 중체, 하한이 있습니다. 상열, 중체, 하한은 위로는 열이 심해지고 가운데는 막히고 아래는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몸의 가운데 부분, 즉 위장과 소화기가 있는 가운데가 막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책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책기가 생기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라고 해도 잘 내려가지 못해서 위에서 뭉쳐버립니다.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도 잘 올라가지 못해서 뭉치고 내려앉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38선이 막혀서 위아래가 분리되고 서로 극단화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위에서 뭉치면 상체 쪽으로는 열이 생기고 하체는 차가워집니다. 이것을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략 어떤 상태인지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하게 되면 머리로 열이 오르거나 머리가 아프게 되고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상체로는 열이 많아지고 하체는 차가워지는 상열하한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을 방에 비유하자면 위의 공기는 뜨겁고 아래 공기는 차가워서 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기로 인해 상체로 열이 많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증상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열은 체온계를 쟀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체로 열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우선 열이 훅 오르기도 합니다. 신경을 쓰면 더 오르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훅 오를 때도 있습니다. 입이 쓰거나 마르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기도 합니다. 한숨이 잘 나오기도 하지요. 상체로 열이 많아지므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띵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맑질 않지요. 또 눈이 뻑뻑하거나 안구 건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도 아프며 목 디스크 증상과도 연관됩니다. 상체로 열이나 화가 있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거나 짜증이나 화가 잘 나기도 합니다. 책기랑 화병이랑 연관이 된다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책기가 많은 분은 감정적으로도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화병이 있는 분은 또 책기가 잘 올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심장병, 혈압, 당뇨, 중풍도 상체로 열이 많아지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책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치료와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나 피부 가려움증도 사실 책기랑 연관이 많습니다. 책기가 생기면 열이 몰리고 피부 질환으로 잘 발전하게 됩니다. 가려움증은 대부분 열이 몰려서 오기 때문에
더운 데 가면 더 가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나아가서 기관지 천식도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천식도 채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에 따라 이런 증상들 중에 일부는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체로 오는 증상들은 열이 몰려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체로 열이 많아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채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체, 아래로 오는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의 질환은 대부분 아래가 차가워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기가 생기면 아래가 차가워지고 많은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가 차가우면 소변이 안 좋습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자주 보게 되죠. 요실금, 만성적인 방광염 등은 대부분 아래가 차서 옵니다. 남성분들의 전립선 증상도 아래가 차가워지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소변을 더 자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랫배가 따뜻하면 주변이 추워져도 별 영향이 없지만 내 아랫배가 차가운데 주변이 추워지면 더 영향을 받아 소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할머님들이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힘이 빠져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차가우면 성기능에도 이상이 옵니다. 우리가 성기능이 떨어지면 양기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성기능 감퇴도 아래가 차가워지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것 역시 채기가 심해지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성기능에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채기로 인해 아랫배가 차면 자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리통도 연관이 됩니다. 또 아래가 차가워서 순환이 안 되면 어혈이 많아집니다. 어혈이 많아지면 월경색도 검어지고 월경할 때 덩어리도 많아집니다. 또한 채기로 인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장도 좋지 않습니다. 장이 예민해지지요. 과민성 대장이 되거나 찬 것을 먹으면 금방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의 허리 통증도 아래가 차가운 것과 연관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도 연관이 됩니다. 허리나 무릎은 춥거나 비 오면 더 아프고 허리나 무릎을 따뜻하게 하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서 허리 아랫부분의 통증의 뿌리는 차가워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족저근막염, 발뒤꿈치 통증도 연관이 됩니다. 아래가 차가워지는 것은 채기로 인해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